오신 분들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사회적 직권으로 그냥 이렇게 쪽에 우리 조명수 우리 회장님부터 간단히 자기 소개만 짧게 하고 쭉 어떤 분이 반갑습니다. 오셨는지. 그 인천시 협동조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경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수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인천 토박회 협동조합 본부장입니다. 김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신협에서 온 이승범이라고 합니다. 아까 같은 시험을 다니고 있는 이윤호라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작가 겸 강사 겸 그냥 경제학을 좀 공부하고 강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가까이 있는 그 연수성도 시내 부성지점장입니다. 강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천의 콩나물 식물 협동조합에서 있는 김재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준호 교수님 제자이자 대학원생이고요. 저는 김태웅 선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아무것도 없이 연수구 주민입니다. 서원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구노인복지관 최은영 관장이고요. 사회복지 전공하면서 교수님께 수업 들은 제자고요. 또 책에 소개된 연심회 활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벌써 다 읽으셨어요? 네? 벌써 다 읽으셨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혜택자 권혜형입니다. 예, 연수동에 사는 이근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교육희망 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최별재입니다. 저는 남덕구에 사는 김할순이라고 합니다. 양소영 교수님 제가 김성수라고 합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러블리 대구에서 온 권경순입니다. 일반 노동조합의 위원장 이경식입니다. 하여튼 뭐 무슨 개인 시교자 우리 이렇게 맞죠 우리 사실. 네. 예, 전 바른미래당 당원인 이수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시청 소상공인 정책 팀장 맡고 있는 안광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수구에서 사회적 기업 클리를 운영하고 있는 박종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문학사정 공동체 최정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양준호 교수님의 그 강의가 있으면 많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역 화폐에 대한 그것을 갖다 어떤 그 프로그램이랄까 그런 부분으로서 접근하면 어떨까 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배영철이고요. 한국연대 한 4년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네, 오늘 기말로 써가지고 네, 정치경제연구 대안의 장훈대 뒤에 계신 분. 네, 취업주민 한정원입니다. 예, 인천대 사회적 경제 연구센터 책임을 맡는 송기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 이렇게 다 인사 좀 해봤고요. 이렇게 우리 특강이 어떤 분을 좀 확인하면서 이제 시작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인천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에 교수님 17년 마무리하시고 18년부터 저희에 이제 센터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남승균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여튼 우리 센터가 2011년도에 시작을 해서 기간 과정에 이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저희에서 했다라고 잡아보고요. 특히나 이제 인천시 사회적 경제의 역할 관련해서 어떤 학술 연구 기관으로서 어떤 시민과 함께 굉장히 많은 어떤 쓴소리들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온 그런 과정이고 그 과정에 이제 항상 교수님이 늘
선두에서 거의 학자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또 투쟁하듯이 어떤 제안을 의전을 제안하기도 하고 문제 있는 지점은 진짜 지적하면서 가까이 생각을 보고 이런 이제 전대 사회적 경제 무슨 역할을 가지고 이제 오다가 오늘은 이제 18번째 정치개혁 시민 토론을 하면서 교수님이 최근에서 체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좀 약간 강연회, 출판 기념회 라고 하는 또 중복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제가 우리 교수님 소개를 좀 하면서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교수님을 좀 볼춤할 수 있는데요. 양재열 교수님 일본 교토대에서 이제 학사자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2004년도에 이제 삼성경제연구소 이제 글로벌 경제실 수석연구원으로 이제 계시다가 2006년도에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십니다. 오셔서 2011년도에 우리 사회적 경제연구센터를 만들고요. 요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세계 명사전 마르코에 이제 세 번이나 등재되기도 하고 현재는 지금 한일 경전학회 상임이사로 계시고 다양한 역할이 많습니다. 그 중에 2018년도에는 한국에서 가장 레디컬한 우리 학회인 한국사회적경제학회 연구위원장으로 이번에 선정되시고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책 몇 개만 말씀드리면 번역서로는 제도경제의 실효가 공간이라는 책이고요. 지역 만들기와 정치경제학, 다수의 어떤 역사들이 있고 또 최근 저서로는 지역과 사회를 바꾸는 사회적 기업, 신민직 인천의 통상부재관 수준연구, 신민직 기업가 인천의 기업가 등 다수의 어떤 교수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역회복, 협동과 연대 경쟁에 섰다라는 책으로 최근에 인천대학교가 이제 그 출판부가 실제로 책을 만드는 출판부가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 교수님도 책을 쓰시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책이 페이지를 딱 열어보면 좀 편집이 약간은 아마추어틱한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처음 이거 출판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실이나 출판사나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대신 디자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책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책의 두께는 딱 손에 들기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래 책은 15,000원인데 교수님이 저자 할인가로 이제 원래 1,500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나머지 500원 교수님이 저보다 마시면서 10,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많이 책도 지금 확인해서 많이 팔리고 있고 인터넷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니까 보신 분들 주변에 선물할 거 있어서 한 번 더 사셔도 되나요? 이런 소개를 하고 오늘 책을 내시고 댓글을 하게 됩니다. 양준호 교수님 현장 박수로 모시면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쁜 가운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출판 기념 강연회라기보다는 우리 인천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가 나름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정치경제학, 급진적인 이 경제학을 함께 학습하는 것들, 그것이 지금까지 17번째가 진행되었는데 오늘이 이제 18번째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출판 기념 강연회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우리 대학에서 생산되고 대학에서 창출되는 이런 지식들을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어떤 대학의 공유제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잘 아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시고요. 또 오늘 처음 뵙게 되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튼 이 더운 여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참석해 주신 만큼 나름 열심히 컨텐츠를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특강 내용은 최근에 제가 이제 출간한 이 지역 회복 협동과 연대의 경제를 찾다라고 하는 이
주제의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인천 도시 공공성 네트워크라고 아주 레디칼한 이제 도시 공공성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주관을 해주셔서 제가 사실 출판 기념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다 시민들에게 설명했던 시간들이었고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한 15년 정도 사회적 경제론, 협동조합론을 연구하면서 느껴왔던 여러 이 문제의식들,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를, 그리고 이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변혁해 나가야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좀 이념적인 문제들까지 여러분들께 좀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도시 여러분 다 지금 도시에 살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 살고 계시는 도시가 지금 다 어떠세요? 풍요롭습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시는 지금 그야말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사회적인 위기, 바꿔 말씀드리자면 도시 내에 여러 커뮤니티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인천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박남춘 시장이 지금 이번에 이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됐어요. 박남춘 시장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서울 인천 사이의 거리를 10분에 갈 수 있는 서울 인천 10분 시대를 만들자, 뭐 그래요. 저는 그 누구 슬로건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천 경제의 또 위기에 대한 어떤 진상을 전혀 모르는 이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천박한 문제의식에 의해서 나오는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서울하고 인천 사이의 공간적 거리가 40분, 50분 거리였다가 10분 거리로 줄어들면 인천에서 창출된 소득은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서울로 빠져나가죠. 여러분, 저 군나르 미르달이라고 하는 스웨덴이 나온 세계적인 정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른바 이 역류효과라고 하는 이론적 개념을 구축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과 가까운 도시일수록 뭔가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좋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도시의 어떤 인재가 서울로 빠져나가고 그 도시의 소득이 서울로 빠져나가면 그 도시의 어떤 투자 수요가 다 서울로 흡수되어 버립니다. 남동구에서 볼펜을 만드는 업자가 있다고 그러십시다. 그러면 남동공단이 서울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볼펜에 필요한 심과 스프링을 서울에서 가져옵니다.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위기를 조장하는 이른바 역류효과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저는 박남춘 시장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 양반의 어떤 천박한 문제의식은 일단 우리 시민 진영에서 지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인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른바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인천은 여러분, 인천 사람들이 창출한 지역 내 소득의 52.8%를 서울에 가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협에서 지금 세 분, 우리 지주장님 비롯해서 세 분 나와 계십니다만, 인천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 특히 상업금융기관, 우리은행이나 뭐 농협은 완전 상업금융기관이죠.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 같은, 하나은행 같은 이런 상업금융기관들의 전체 총대출 중에서 60% 이상이 다 서울, 경기도로 투자하고 있어요. 지역 내 투자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 수요에 대해서는 내몰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인천의 지역 경제는 우리나라 대도시 중에서도 가장 외부 유출, 소득이 외부 유출되고 그 다음에 투자가 외부 유출되는 정도가 가장 심각한 도시입니다. 인천만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 모든 도시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을, 이른바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주지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신자유주의가 지역 내에 아주 집요하게 작동되고 있죠. 이른바 경쟁하지 않으면 취업하지 못하고,
기업 간의 어떤 철저한 어떤 경쟁을 통하지 않으면 이른바 기업 효율성과 기업 생산성이 이 업그레이드 되지 못한다. 이른바 시장 원리 이것이 만연화되고 경쟁과 효율을 이른바 지상주의적으로 이 지향하는 이런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우리 국민국가는 물론이고와 지역사회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 그래서 그동안 호혜와 연대, 협동과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이 커뮤니티들이 점차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위기적 상황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주지의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위기의 도시라고 하는 이른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객관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최근에는 진보적인 이 사회과학자들이 도시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개념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도시 회복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어떤 도시의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위기와 도시 공동체의 붕괴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른바 도시의 어떤 회복력 자체를 강화해야 된다. 이른바 도시가 위기에 대한 어떤 감내 능력, 도시의 위기에 대한 감내 능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도시의 이 회복 능력, 즉 도시의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른바 사회적 경제, 즉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다고 저는 보는데 협동조합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또 이른바 일반 영리 산업금융과 다른 이른바 신협이 와 계십니다만 다른 사회적 금융이라든지 또는 윤리금융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일반 법정 통화를 교환하고 유통시켜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어떤 시장주의적인 어떤 거래, 경제거래뿐만 아니라 거래가 아니라 이른바 지역화폐를 통해서 서로 이 경제 주체들이 페이스 투 페이스 해서 직접적인 어떤 거래를 하면서 서로의 어떤 수요를 서로가 직접 파악하고 또 서로의 어떤 필요를 서로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추출해내는 이른바 이 물신화되어 있는 화폐를 통해서 경제가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직접 공동체와 공동체가 직접 만나서 서로의 필요와 수요와 서로의 어떤 선호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경제 거래를 영위하는 이런 어떤 이 사회적 경제가 저 역시 그러합니다만 대부분의 이 레디컬한 어떤 사회과학자들이 도시 회복력, 이른바 도시의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실천적 정책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전통적인 노동운동 그룹과도 저는 많은 토론을 해왔고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노동 문제에 대해서 레디컬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변혁운동도 중요하지만 이른바 추상성을 좀 넓은 공간인 국민국가 레벨이 아닌 지역사회 레벨에서는 이른바 계급간 관계가 사실은 이렇게 왜냐하면 노동자들도 생활자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첨예한 어떤 계급관계적인 어떤 대립 자체가 쉽게 관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노동운동과 함께 노동운동을 통한 체제 변혁, 노동운동을 통한 국민국가의 어떤 국민국가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위기에 대한 어떤 대안, 거기에 더해서 지역 차원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키워드로 하는 이른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금융과 지역화폐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부가가치를 다시 지역사회에 재투자하고 사회적으로 포용하는 어떤 도시,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런 어떤 이중적인 어떤 운동 노선 이것은 제가 볼 때 급진적인 아주 레디컬하고 오소독스한 마수주의적인 어떤 그런 노동운동 베이스의 어떤 운동가들 역시 동의하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기조가 아닌가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연하게 이 책은 주로 한국의 이 천박한 사회적 경제론을 주로 좀 깨는 반박하는 그런 어떤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논의를 어디서 제일 많이 하는지 혹시 아세요? 인천대학교는 주로 좀 좀 레디컬하고 좀
기존의 어떤 사회적 경제론을 좀 비판하고 반론하는 이런 어떤 컨텐츠들을 그동안 많이 제기를 해왔고요.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사회적 경제 관련 담론을 지배하고 주도하는 특히 고용노동부의 기획재정부의 BH의 청와대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른바 그룹은 다름 아닌 카이스트입니다. 원래는 한때는 성공의 대학이었어요. 김정은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근데 카이스트가 주로 사회적 경제를 경영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우리 회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협동조합은 경영자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협동조합의 어떤 사회에 대한 천착, 좋다. 그렇지만 협동조합도 하나의 분명한 경제 조직이기 때문에야말로 이른바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 이게 바로 이른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경영자적 어프로치예요. 경영론적인 어프로치입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치료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입만 열면 이런 얘기하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 당사자들은 사회 문제에 천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업가적인 어떤 혁신성, 이른바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피터 드루커가 이야기하는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협도 금융협동조합이지만 자기 자본 비율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되고 이윤을 마진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금융협동조합이지만 상업금융기관과 같은 이른바 수익 창출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것이 바로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경영자적인 논리. 자,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른바 거기에 이런 담론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나라 정부는 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부터 이게 형성되어 있었던 정말 우리나라만의 그야말로 천박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 정부의 입장인데요. 이들은 일단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후진 일자리만 창출해주면 되는 조직. 좋은 일자리는 그냥 민간 영리기업이 하면 되고, 예? 뭐 사회적 경제 조직 뭐 별거 아니. 당신들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윤 내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고용하고 장애인 고용하고 구조적인 실업자들 고용 좀 해주고 경력 단절 여성들 좀 고용해주면 된다. 당신들 그냥 후진 일자리만 창출하면 되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금융위원회는 금융협동조합이 신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이, 당신들 자산 규모 키우지 마라. 조그마한 그 동네 그 구역에서 조그마한 중금리 대출 15% 정도 되는 중금리 대출로 먹고 살아라.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부적 인식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가면 고용정책과장은 국장이 됩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과장은 절대 국장이 안 된대요. 그만 이제 옷벗어야 되는 사람이 주로 사회적 기업과장을 한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요. 우리나라 한국의 어떤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어떤 정부 측의 시각은 이와 같이 후진 일자리 창출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에 있고요. 또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 조직의 가장 중요한 어떤 미션은 바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일정 최소한의 수익을 내야 되는 조직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그래서 늘 항상 당신네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마케팅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노무관리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인건비 어떻게 하면 스무스하게 잘 깎아낼 수 있는지 이런 거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게요. 단순하게 제가 사회적 경제를 제 어떤 자의적인 어떤 생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기조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일본에 가면 사회적 경제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기업을 관장하지 않고 경제 산업성의 지역 경제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기 사회적 경제의 메카라고 볼 수 있는 영국을 가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과 같은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과 관련된 지원 정책을 이른바 경제 무역성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나라 전체의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인식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같이 사회적 경제를 아주 왜소하게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는 다른 나라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어떤 인식으로까지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인식에 의거한 이른바 정책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협동과 연대의 경제다라고 제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도 표현하고 있고요.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사회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지역의 노동 문제가 있을 테고요. 지역의 환경 및 생태 문제가 있을 테고 지역의 다양한 재래시장의 문제가 있고 지역의 문화예술의 문제, 지역의 여성 문제 이런 지역의 어떤 인권 차별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비즈니스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반 영리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윤이 찬출되면 찬출된 이윤 자체를 다시 비즈니스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하죠. 그렇지만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찬출된 수익을 다시 사회 문제를 보다 더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강도 높게 해결할 수 있는 이른바 사회 운동에 다시 재투자하는 것. 사회 운동적 측면에 다시 재투자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회적 경제의 가장 중요한 바텀라인인데 바로 이와 같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은 이윤 극대화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적 이기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소셜 이노베이션, 사회 혁신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야말로 사회적 경제 당사자들은 어떤 사회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민사회와 조직되어야 하는지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른바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야말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고 커뮤니케이션해야 하고 협동해야 되며 연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시장경제 같은 경우에는 효율과 자기가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평균 이윤율, 그 평균 이윤율을 넘어서는 초과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술 혁신을 하고 조직 혁신을 하고 인사 혁신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이른바 영리기업의 주요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경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매개로서 이른바 비즈니스를 활용하고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야말로 당연히 이윤과 고용이 창출되죠. 이윤과 고용이 창출된다면 그 이윤과 고용의 대다수를 다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운동적 필드에 다시 재투자하는 것. 이것이 아주 역설적 재미있게도 이와 같은 운동이 확대 재생산되면 될수록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자연스럽게 창출되고 이것이 누구 한 사람의 어떤 손에 독점되지 않고 다시 그것이 사회 운동적 측면에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동시에 사회는 혁신된다. 지역은 혁신된다. 지역은 변혁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통제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최근에 구례 지역에 가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협동조합들 그다음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민낯입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민낯입니다. 한때 1970년대에 일본의 생협이 소비자협동조합 생협이 굉장히 레디컬한 협동조합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일본의 생협에 있는 직원들, 내부 직원들의 노동시간을 임금에 비해서 과다하게 늘리고 임금을 또 삭감하고 이른바 그들의 복리 후생을 다운사이징하고 그래서 생협의 존폐 위기까지 한번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레디컬한 어떤 변혁적인 진보적인 시민들이 생협에 대한 이른바 거부 운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 생협이 한번 정신 차리면서 굉장히 사실 이제 내부의 이른바 민주적인 어떤 노사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데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신협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금융협동조합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조합원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거의 뭐 지상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목숨을 겁니다. 조합원이 있어야말로 자본금을 모을 수 있으니까요. 금융협동조합이 신협도 사실 조합원을 모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영 전략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측면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 민주주의도 당연히 존중돼야 되지만 바로 그 안에 있는 노동자 민주주의도 함께 병행해서 존중해 나가야 할진데 우리나라의 어떤 협동조합의 현주소를 보면 조합원 민주주의에 빠진 나머지 노동자 민주주의는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이와 같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틀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좀 깊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부러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네 개로서의 인터미디어리로서의 이 비즈니스는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되고 당연히 운영도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되지만 소유도 민주적으로 영위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협동조합적 운영과 협동조합적 이런 소유는 이런 이와 같은 이 사회 운동으로서의 사회적 경제의 매우 중요한 거버넌스 형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 자체가 이렇게 민주적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의사결정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며 협동조합 내부에 있는 어떤 노동의 문제가 민주적으로 영위되지 않는 그런 어떤 협동조합을 두고 협동조합을 체제 변혁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먹힐 수가 없다는 거죠. 기존의 어떤 좌파 진영, 진보 진영에서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을 통한 어떤 시장 경제의 어떤 변혁,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사회의 변혁을 위해서는 협동조합 스스로가 이와 같이 변혁적으로 재구성되고 협동조합 스스로가 사회적 경제 조직 스스로가 신협 스스로가 이 진보적으로 이른바 변혁적으로 민주적으로 재구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귀결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부터 좀 강론으로 좀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지금 대학원생들 안 보이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얘기를 사회적 경제 진보적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어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통념들을 하나씩 제가 좀 깨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어떤 통념들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하면서 제 주장을 설명을 드리는데 제 주장은 저의 자의적인 주장이 아니라 여기 남성인 박사도 계시고 지금 우리 멤버들 계시는데 그래도 여러분 제가 1500개 도시를 돌아다닌 사람입니다.